익스펜더 상품. 이것도 제가 그 팀원에 있을 때 직원들한테 고가를 줬던 상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 소싱을 해오는 개인 입장이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동종 카테고리보다 비싸게 해가지고 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라면 이제 상품을 비싸게 포지셔닝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기 때문에 기존에 팔고 있는 그런 상품군들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런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펜더 상품이 워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일 가격을 동종 상품보다 싸게 판다면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 상품의 내용이 단순하게 때밀고 뭐 생활하고 이런 것도 팔리겠지만 확 뛰어 올라가 가지고 이걸 사는 사람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어떤 나의 레벨이 확장이 되는 상품, 그러니까 익스펜딩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팔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비싸게 팔면 의미가 없는데 싸게 판다는 가정 하에 역으로 상당히 하이 퀄리티 라이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게 붙으면은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싼 이유 때문에 이걸 사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싸게 파는 상품을 이런 로우 미드 라이프 스타일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 교양이라든지 어떤 이 레벨이라든지 높은 수준의 삶에 맞는 거를 지향하는 상품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의 상품인데 이거를 싸게 팔면은 이게 팔려요.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이게 극단적이에요. 본인은 과거에는 이걸 몰랐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지식의 정보가 이런 게 차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로우 미드 레벨을 사는 사람도 실제 그 경제 수준이 눈높이가 올라갔고,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이쪽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세계에 싸게 팔면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개념적인 예는 뭐냐면은 옛날에 티켓몬스터에서 승마 쿠폰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티모는 최저가 파는 데인데 미드로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승마 시승 쿠폰을 판다.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데 이게 대박이 났단 말이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승마가 일반인들은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완전히 고급 스포츠라고. 근데 티몬에서 파니까 싸게 팔 거라는 생각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싸니까 고급이 터지는 거예요. 이 중간은 안 터지고. 싸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색소폰. 색소폰이 고급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건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삶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게 익스펜더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그 취미에 대한 영역은 상당히 그 로망의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 보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판다면 사람들이 안 사죠. 왜냐면 이건 로망일 뿐이니까. 근데 이거를 팀원처럼 최저가 파는 곳에서 색소폰이 뜨면은 이거를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 김에? 싸게 파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가야금도 팔아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야금 파는 공장에서 재료가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처음에 그 가야금 공장 가가지고 이제 소셜 커머스 띄워보자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가야금은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거나 팔릴 양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비싸게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로우 마진으로 소셜 커머스에 띄워놓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가야금을 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야금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학생들이나 뭐 이런 그 국악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건데, 가야금이 뜨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전국에 있는 뭐 문화센터, 뭐 경로당 이런 데서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싸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는 뭐 키워드 검색해보면 저 밑에 있겠지만 이 가야금에 대한 악기에 대한 어떤 그 내재된 키워드는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싼 가격에 풀어주는 순간 그 내재된 그 포텐셜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거죠, 이 시장은. 그 재료가 나무가 없어가지고 못 팔았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터진 익스펜더가 뭐였냐면은 그 그림 따라 그리기 상품이에요. 이렇게 그 박스를 열면은
빈 종이가 있고 이제 그 물감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인스트럭션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 이제 내가 뭐 고호의 모두 그리고 뭐 해바라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유명 명화들을 따라 그리는 그림인데, 자, 이 상품은 옛날부터 있던 상품이었고 팔리지도 않던 아주 오래된 그지 같은 상품이었는데 이게 소셜 커머스랑 딱 만나는 순간 터진 거예요. 왜냐면은 싸게 파니까. 취미 상품을.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로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근데 그렇다고 지금 그림 매출이 높으냐? 전혀 안 높아요. 그림 아무도 안 사요. 이런 물감 이런 것들. 학생들이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들 안에는 내가 언젠가 내 그림을 직접 물감으로 그려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익스펜더거든요. 라이프 익스펜딩이고.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 따라 그리기라는 이 상품을 티켓몬스터에 저가에 파는 순간 이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익스펜더 상품이기 때문에. 기타, 우쿨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키워드에는 상당히 저급에 있던 키워드지만 이게 소셜 커머스 같이 저가에 팔리는 순간 그 내재된 그 로망이 터지는 거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익스펜더 상품이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샤넬 무슨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익스펜더가 아니에요. 익스펜더는 뭐였냐면은 이 상품을 내가 이 브랜드를 내가 샀을 때 나의 삶의 어떤 그 수준이 더 고급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준이 고상해지고 내용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샤넬 구찌 산다 그래가지고 내 수준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찌 프라다 산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급스러워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고급스러워지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니치 브랜드예요. 로로피아나를 사면은 내가 고급스러워지죠. 근데 구찌 프라다를 사면은 고급스러워지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도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해외 소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수입을 할 때, 뭐 병행수비라든지, 그때 아주 유용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용하실 때가 옵니다. 브랜드의 종류가 익스펜더가 있고, 그냥 세큘러한 게 있다. 그래서 이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다 포화가 돼 있어요, 구찌 프라다는. 근데 요 브랜드를 건드려야지 돈을 벌어요. 이 브랜드가 또 어미새들이 됩니다. 구찌 프라다는 그 댓글을 올리는 순간 매장당하지만 요 익스펜더 브랜드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고마워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인간의 캐파가 그 로봇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로봇가 못하는 알파 차원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조사를 하고 상품 선정을 할 때 이 어망을 여기만 국한들여가지고 띄우지 말고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군데에 띄워놓아야 됩니다. 어차피 2단계, 3단계 가면 다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상품 선정을 해보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아마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하면 되는 것들을 이제 쫙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 셀러나 이제 소자본, 중소자본으로 접근을 하실 때 하면 안 되는 또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1688 알리바바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라놓은 이 상품들이 거기에 있는지 얼마나 팔고 있는지 이걸 봐야겠죠. 이제 해외 소식하기 전에 2단계로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